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질량의 m인 물체가 언덕을 따라 올라가다가 P점을 EV제로 통과하네. 자, 그 다음에 Q점을 V제로 통과하고 S점을 다시 V제로 통과한다. 자, 이때 마찰 구간이 두 구간이 있는데 1구간과 2구간에서 역학제인지 감소함을 비교하니까 2에서가 1에서의 2배다. 자, 2에서 2, 1에서 2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근데 이 감소하는 양을 비교해 보려니까 같은 높이가 있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지 뭐. P랑 S는 같은 높이를 지나는데 EV0에서 V0의 모습으로 지나고 있다. 아, 그러면 요 차이가 결국은 잃어버린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4V0 제곱. 얘는 원래 같으면 자연스러운 게 EV0로 지나가야 되는데 V0니까 V0 제곱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 3V0 제곱이 얘가 마찰 구간에 지나가면서 이런 총 에너지가 3E에 해당한다, 맞지? 요거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거지.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E가 V0 제곱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마찰 구간에서 V0 제곱을 까먹었어요. 두 번째 마찰 구간에서는 2V0 제곱을 까먹었다 이거지. 역학제 에너지로.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출발하면, 자, P점에서 Q점까지 올라가면서 EH. 자, 이 EH 에너지가 결국 어느 정도의 운동에지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4V0 제곱이 V0 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3V0 제곱 감소한 게 EH랑 동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우리는 3V0 제곱이 감소해도 위치 에너지 증가에는 3V0 제곱이 다 쓰이지 못하고 요게 감소해도 역학제 에너지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2V0 제곱만 위치 에너지 증가로 이어졌을 건데 그게 EH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려가는 상황도 마찬가지. 자, V0 제곱이 또 V0 제곱 됐어. 그러면 이 EH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그냥 다 날라갔다 이거지. 그게 EE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EH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E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EV0 제곱이니까 같구나. 똑같은 식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V0 제곱이 H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제 Q에서 R에서 속력 물었으니까 얘는 H 자연스럽게 내려온 상황이네. 그러면 V0 제곱이었고 H랑 V0 제곱이 동급이라 했으니까 H 내려오게 되면 V0 제곱 한 번 더 쌓이면서 2V0 제곱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2V0 답은 3번. 에서 보니까 빗면 P를 V의 속도로 지나가는 물체 모습. 자, 여기가 시작입니다. 자, OH 높이에서 V의 속도로 지나간다. 자, 얘는 그러면 총 에너지가 뭔가 이상한 힘이나 그런 게 작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간다면 2분의 1 mv 제곱과 5mgh 요거를 전체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상태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P에서 Q까지 갔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P에서 Q까지 처음 가는 상황에서는 마찰 구간이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마찰 구간을 뭐 지나가진 않았다, 맞지?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황. 자, Q 지점과 똑같은 높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높이를 여기서도 지나가고 있었겠지. 그러면 이때의 속도도 똑같이 EV로 지나가고 있었겠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매겨주면 되겠네. 요 높이의 차이는 3h겠네요. 요 높이가 2h였으니까. 자, 그러면 3h만큼 내려간 물체가 운동에너지 증가가 V에서 2V 되면서 증가했다.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2분의 1의 m의 4V 제곱이 되었죠. 원래 V 제곱이었는데, 그러면 요만큼 운동이 증가했다, 맞죠? 요게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3h짜리 3mgh랑 같은 에너지구나. 뭐 물체 질량은 m에다가 둔 거지 뭐. 그러면 일단 뭐 요게 이제 3v 제곱이니까 그냥 v 제곱과 h로 생각해도 되는데 전체 다 쓰지 뭐. 그러면 3 이렇게 날려보자.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과 mgh가 이 문제에서는 지금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h만큼 내려갔을 때 속도 제곱이 v제곱씩 계속 증가한다. 반대로 h 올라갈 때마다 v제곱씩 계속 감소한다. 요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지. 중력만 받고 움직일 때. 자, 그런 식을 하나 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최종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R점에서 정지는데, 자, 조금 이제 이상함을 느껴야 돼. R 지점과 같은 높이가 여기인데 P지점인데 P지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V가 있었거든. 자, 그러면 마찰 구간이 없었으면 당연히 같은 높이인 R지점을 지날 때도 속도가 V였어야 돼. 근데 이게 다 사라졌다 이거지.
그러면 마찰 구간을 한번 지나면서 마찰 구간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있었겠지. 손실된 에너지는 딱 이 V만큼의 에너지다. 2분의 1 mv 제곱. 여기 있어야 될 게 없어졌다 이거죠. 자, 근데 위에서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은 mgh, h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랑 동급이라 했거든. 그럼 요걸 이제 손실된 한번 마찰 구간 지나갈 때마다 손실된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정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옵시다. 얘가 계속 이제 다시 내려가겠지. 내려가서 이 마찰 구간을 통과해서 지나갔대. 그러면 지나가서 어딘가 갔을 거야. 요것도 어디 갔냐? 여기서 정지해서 출발했잖아.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마찰 구간 하나 끝나고 정지할 때, 요때는 위에 앞에서 정지했던 것보다 마찰 구간 한 번 더 지났으니까 한 번 지날 때마다 hg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4h 높이에서 그 다음 또 존재할 거다. 자,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갔네요. 자, 갔더니 여기서 이제 마찰 구간 시작한다 맞지? 그러면 요때는 속력이 얼마일까? 결국 우리가 이제 최종 정지하는 점 S를 찾고 싶은 거야. 최종 정지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정지하는 S점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러면 4H에서 정지 상태 반대편에서 출발했잖아. 그러면 여기 와서, 자, 얘는 지금 높이가 2H인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아까 여기 반대편에서 올 때랑 높이 차이가 2H인 곳이니까 2H만큼 내려갔다 볼 수 있겠네. 요 두 점을 비교하면. 그러면 2mgh가 지금 현재 여기서 운동에너지인 상황이다. 그러면 mgh가 2분의 1 mv제곱이니까 2mgh는 2분의 1의 m의 2v제곱이다. 2를 여기 붙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루트 2v의 모습으로 왔겠네. 자, 그 다음에 최종 정지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마찰 구간을 지나서 올라가는 상황은 그전 상황과 똑같다 이지. 그럼 그전에는 무슨 모습으로? 2V의 모습으로 왔더니 마찰 구간 다 딱 지나가서 얘가 최종 정지한 상황이었잖아. 근데 얘는 시작할 때가 루트 2V야.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지. 모든 요 마찰 구간에서는 얘가 겪는 가속도, 이쪽 방향 겪는 가속도가 A로 똑같을 거니까, 힘을 똑같이 받으니까 가속도 A가 똑같은 상황에서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거리가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2V로 출발했을 때는 4V 제곱이었고 루트 2V로 출발할 때는 2V 제곱이니까 V 제곱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태로 출발했네. 그러면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거리도 절반일 거다. 그러면 S까지의 거리는 Q에서 R까지의 거리의 딱 절반이다. 그러면 요거 둘이가 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제 최종 S의 높이 찾는 게 목표니까 S의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 높이의 딱 절반만큼이 요거 S까지 상황이 있다 맞지? 절반. 그러면 요게 3H니까 요거는 1.5H. 그러면 S의 높이는 요 Q의 높이 2H까지 더해서 3.5H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7H. 답은 4번. 자, 마찰 구간 45번 보니까 그림과 같이 마찰 구간 1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다. 등속 구간이다 맞지?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등속 구간이 된 이유는 내려가려는 중력성분하고 잡아당기는 마찰력이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 중력의 한 일과 마찰력의 한 일이 서로 같겠네. 그러면 내려가는 동안 속도, 운동 에너지가 유지가 되는 게,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하나도 못 가고 다 날라갔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질량 m이라고 뜬다면 mgh 전부 다 마찰 구간 1에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을 가겠지. 이 구간도 마찬가지야. 높이 차이는 h라고 했고, 자, 조건으로 준 게 1과 2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똑같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마이너스 mgh 감소했을 거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P에서 운동 에너지는 4배로 갔다. 자, 이 에너지는 P에서 운동 에너지를 4배로 갔대. 자, P에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V라고 잡았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의 4배가 mgh랑 지금 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자, 얘도 V인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R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묻네요. 자, R에서 물체의 속력은 S에서 V로 나가게 만들어주면 된다 맞지? 자, 그러면 R에서 S까지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자, 올라가는 상황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이야. 자,
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얘는 뭐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마찰 구간이기 때문에 마찰 구간에 의해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가 일어난다. 즉 감소한 에너지랑 증가한 에너지가 같으면 보존인데 우리는 감소해야 한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가 더 커야 한다 이거지. 그게 얼마만큼? mgh만큼.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우리가 안다 맞지? h 올라갔으니까 mgh 증가했다. 자,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똑같이 mgh 감소했으면 이거는 보존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mgh만큼 잃었다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mgh 알고 마이너스 2mgh가 돼야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2mgh 잃었다 이거죠. 자, 근데 왼쪽에서 우리가 아까 찾아준 식에 의하면 mgh가 2mv제곱이랑 같으니까 2mgh는 4mv제곱이랑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마찰 구간 2를 통해서 얘는 운동 에너지를 4mv제곱 잃고 최종 S에서 요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면 잃기 전에 얘의 운동 에너지는 4mv제곱 더해주면 2분의 9mv제곱이다. 그러면 이때 속도는 얘는 3v였구나. 그래서 R에서 속력은 3v, 4번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마찰 구간 1, 2 있고, 자, 3h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정지 상태에서 출발. 얘가 운동을 해서 마찰 구간을 2번 지났더니 결국은 여기 h라는 높이에서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 반대편에서 요런 말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연스러운 거는 3h에서 시작했으면 반대편 가도 3h까지 가는 게 정상이잖아. 여기까지 가서 정지하는 게 정상인데 얼마나 많이 못 가게 되었어요? 여기 2h만큼 못 올라가게 되었다 맞죠? 그러면 2h에 해당하는 에너지 2mgh가 마찰 구간 2번 지나면서 다 잃게 되었다 이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요게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다 맞지?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서 같다 했어요. 그러면 전체 EMGH 이런데 두 구간에서 똑같이 각각 잃었다 했으니까 각 구간에서 MGH 잃었다 볼 수 있겠네요. 얘도 MGH 잃었고.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 마찰 구간 1은 등속도 구간이에요. 얘는 등속도 운동. 자,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는 것은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거지. 물체가 마찰 구간 시작하는 데서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애는 당연히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얘가 마찰력 때문인지 등속도를 유지했다. 그러면 이만큼 내려오면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감소했는데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는 여전히 똑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그냥 싹 날라갔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곧 지금은 포텐셜 에너지 혼자 감소했잖아. 그러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감소량 곡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mgh 감소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아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잃어버리는 위치 에너지도 mgh. 그러면 요 높이가 h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마찰 구간 1의 높이는 h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 P에서와 S에서 같다 했어요. 자, P에서 S에서 속력 같다 했으니까 V 잡아볼게요. P 지날 때 V고 S 지날 때 V고. 자, 그러면 S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마찰 구간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V의 속도로 요 반대편 요 빗면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H까지 올라가서 얘는 최종 정지했다. 그러면 요 V자리의 운동 에너지가 H 올라간 데 필요한 에너지랑 동급이네. 그러면 식을 2분의 1 mv 제곱과 mgh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도 가보면 P 지점까지 오는 거. 요 경우도 지금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상황이다 맞지? 그래서 P 지점 지날 때 속도 V를 가지게 됐으니까 속도가 V란 거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 mv 제곱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높이만큼 내려왔겠네. 근데 그게 h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P점까지 높이는 또 h가 되겠네요. 전체가 3h다 했으니까 요 Q점도 높이가 h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Q점을 지날 때는 일단 마찰 구간 1에서는 등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V일 거예요. 그러면 V로 h만큼 더 내려오면 얘는 속도가 얼마 되냐?
mgh, h 내려올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씩 쌓인다 맞지?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 있었으니까 요점까지 갔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mv제곱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루트 2v가 돼야 이렇게 된다 알지? 그러면 r을 루트 2v로 들어와서 v로 나가겠네요. 자, 기니디 한번 보자. 기억. P와 Q의 높이 차이는 h다 맞고, 이은 Q의 높이는 2분의 3h다 h였지. 틀렸고, 디귿. 물체의 속력은 Q에서 R에서의 2분의 1배이다. Q랑 R, Q는 여기 있고 R은 여기. 그러면 R에서 속력은 R에서 2분의 1이 아니고 루트 2분의 1 돼야 돼. 틀렸네. 답은 1번 기억. 또 어떤 물체가 P점에서 가만히 놓았다. 정지 상태로 출발했네. 자, 처음에 H만큼 떨어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마찰 구간으로 들어갔고, 자,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이래. 오케이.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싹 다 잃었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 자, 근데 이 마찰 구간 시작점 Q랑 같은 높이로 연결된 T, 반대편 T점에서 최종 정지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가 원래 P 높이까지 올라갈 놈인데, 즉 H까지 더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얘가 H만큼 더 올라가게 됐다. 그 이유는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 손실이 H만큼 에너지 손실이다 이거지. 근데 이 마찰 구간이 등속이거든. 등속이면 마찰 구간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싹 다 잃어버린 건데 그게 H 높이랑 같다 했으니까 마찰 구간 높이가 H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빗면에서 가속도 크기가 3A랑 2A, 가속도가 3대 2네. 기울어진 정도가 3대 2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기울기가 다른 완만한 애랑 가파른 애가 있는데 3대 2의 기울기다. 근데 높이가 같은 높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 기울어진 정도는 사인 값을 의미하니까 이 빗변, 이 빗변분의 높이, 이 빗변 길이분의 높이가 각각 3대 2다 이거죠. 그럼 빗변이 분모니까 분모는 반대로 2대 3일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 같은 높이로 묶어 놓으면 기울어진 정도가 3대 2면 요 빗변의 길이는 그거의 반대인 2대 3이다 이거지. 자, 근데 여기서 h로 묶인 애들이 많거든. 요 길이도 h 높이고, 요 길이도 h 높이고, 요 길이도 h 높이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높이 h면 왼쪽에는 요게 2s짜리들이면 요거는 3s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RS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그러면 마찰 구간의 길이가 2s고 RS 구간은 3s인데 시간이 같다니까 평균 속도도 2대 3이다 이거죠. 그럼 평균 속도 2대 3이 되게 우리가 맞춰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평균 속도에 V는 쓰지 말자. 2대 그러니까 Q가 아니고 마찰. 자, 마찰 구간 평균 속도랑 요 RS 구간 평균 속도를 우리가 2대 3으로 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P에서 Q까지 가속되고 등속도 운동했잖아. 그러면 Q에서 요 마찰 구간 지날 때까지 속도를 V라고 잡지. 그러면 Q를 지날 때 속도 V, 계속 V, 처음에 정지. 자, 그 다음에 RS는 평균 속도, 우리 마찰 구간에서 평균 속도로 V 잡았으니까 마찰 그 RS 구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3V가 돼야겠네. 그러면 요때 속도 더해서 3V 되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로 가지 뭐. 자, h 높이만큼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가지게 된 속도가 v다 맞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h랑 v 제곱은 동급이다 이거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r에서 s까지 가면서 또 h 올라갔잖아. 그러면 r에서 v1, s에서 속도가 v2라면 v1 제곱과 v2 제곱의 차이도 얼마만큼 없어져야 한다. v 제곱만큼 없어져야 한다 이거지. 자, 근데 v1과 v2 더한 게 3v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합차 곱해서 제곱차니까 v1-v2는 3분의 1v가 되는 거지. 그래야 곱하면 제곱차가 v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v1에서 v2 차이가 3분의 1v다. 자, 그러면 t와 s 높이 차이는,
자, 우리 이제 V1, V2 다 구했네.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V1은 3분의 5V, V2는 3분의 4V네. 자, 그러면 3분의 4V의 모습으로 V2에서 나왔네. 그러면 3분의 4V 정지할 때까지 올라간 높이가 ST 높이다, 맞지? 그러면 3분의 4V가 정지, 즉 9분의 16V 제곱이 감소했네요. V제곱당 높이가 H였으니까 9분의 16V 제곱 감소시키려면 9분의 16H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1번. 33번. 물체 두 개가 매달려서 운동하는 물체 개다, 맞지? 자, A와 B가 매달려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A, B 질량 각각 EMM 줬고요. B가 H만큼 낙하한 순간 B의 운동이 질문했어. 자, 일단 전체 물체 개의 A랑 B는 포텐셜 에너지도 변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도 변할 수 있고, 자, 요 네 가지 형태의 변화를 전체 다 따지고 보면 다 더하면 뭐 된다? 0 된다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었다, 맞지? 자, 요걸 이용해서 예, 적네. 자, 보니까 자, 일단은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다, 맞지? A는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0이고, 자, B는 내려갔네. 그러면 내려간 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M이 H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MGH 감소했다 이거지. 자,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변화량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MGH도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플러스 MGH 전체가 변해야 전체 합이 0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A랑 B의 운동 에너지는 묶여있는 두 물체의 속력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속도가 같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B는 누가 결정한다? 질량이 결정한다 했어요. 질량은 A가 B의 2배다 했으니까 2대 1로 전체 얘들도 전체 운동 에너지를 둘이 나눠 먹을 거다. 전체 운동 에너지가 MGH였으니까 2대 1로 나누면 A는 3분의 2 MGH 증가할 거고 B는 3분의 1 MGH 증가할 거다. 자, 우리한테 묻는 거는 누구? B의 운동 에너지인가?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 MGH다. 그래서 답은 1번. 34번. 자, 33번도 물체 개다, 맞지? A 물체, B 물체 질량이 똑같네요. 둘 다 M이고. 자,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A, 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 자, S만큼 이동했네. A가 S만큼 이동하면 B도 S만큼 떨어질 거다. 자, 이 순간의 모습으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억, 속력은 얼마냐? 자, 그러면 떨어진 높이 S. 그러면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0이고 B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mgs 될 거다.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의 변화도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mgs만큼 변해야 되는데 요 두 에너지가 합해서 플러스 mgs 돼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A랑 B는 질량이 1대1로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질량 비대로 mgs라는 운동에너지를 나눠 먹을 거다. 그러면 2분의 1 mgs 증가하고 얘도 2분의 1 mgs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자, A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A의 속력은 A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gs는 2분의 1 질량 m이니까 mv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정리하면 v는 루트 GS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A를 놓은 순간보다 감소하였다. 자,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죠. B는 전체 에너지가 MGS 감소했고 2분의 1 MGS 증가했고, 그러면 전체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MGS 감소했다. 그럼 감소했다. 맞죠. 그 다음 디귿 B의 운동 에너지는 MGS였죠. 2분의 1 MGS이다. 맞죠. 답은 5번. 자, 여기서 또 수평면에서 A가 운동하기 때문에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A랑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더하면 전체는 다 0이 돼야 한다, 그렇지? 다 더하면. 자, 근데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고, 자, B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B가 H만큼 떨어졌네. 그러면 MBG의 H만큼 감소했을 거다.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그 A랑 B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됐을 건데, 문제에서 보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의 증가량의 2배다. 그러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운동의 증가량 B를 보니까 2대 1이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잃어버린 에너지의 2분의 1은 B에게 갔구나. 그럼 또 나머지 2분의 1은 A에 갔을 거니까 A의 운동의 증가량과 B의 운동의 증가량이 각각 MBGH의 절반씩 같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2분의 1 MBGH, 얘도 2분의 1 MBGH. 이렇게 절반씩 나눠 먹게 되는 이유가 운동의 변화량은 결국 질량비로 결정나기 때문에 A랑 B의 질량도 1대 1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같다. 오케이. A가 운동이 증가하는 이유가 B의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서 온 거잖아. 그러면 B는 A의 그 운동의 에너지 준 만큼 에너지가 줄어든다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다. 니은 A와 B의 질량은 서로 같다. 맞고. D가 V는 루트 GH다. 결국은 질량 같으니까 얘도 M 얘도 M 쓴다며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 MGH의 절반이 B의 운동 에너지다 맞지? 2분의 1 MV죠. 그래서 V 구하니까 V가 루트 GS GH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답은 5번. 자, 35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세 물체 질량 M 매겨 놓읍시다. 자, 세 물체가 손을 잡고 있다가 놓으니까 이제 등가속 운동하면서 떨어지겠죠. 자, A를 가만히 놓으면 C가 먼저 지면에 V의 속력을 닿는다. 일단 그러면 C가 닿을 때까지를 구분해서 먼저 한번 구하고, B는 여전히 계속 낙하해서 C에 닿는다. 오케이. 그러면 B가 C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을 물었어요. 그러면 A가 C가 닿을 때랑 그 다음에 B가 닿을 때 A의 운동에너지 B를 구하면 A 속력을 V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처음 놓고 나서 C가 닿을 때까지, 요때까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C가 닿을 때까지는 C는 H 내려올 거야, 맞지? 그럼 B도 똑같이 딸려서 H 내려올 거다. 자, 그러면 전체로 보면 B랑 C가 둘 다 MGH 감소하네.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한꺼번에 변화량 한번 가봅시다. B가 MGH 감소, C가 MGH 감소. A는 변화가 없으니까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EMGH 감소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 증가는 얼마? EMGH 증가해야 한다. 근데 세 물체가 모두 질량이 같으니까 A나 B나 C나 전부 다 몇 대 몇으로 1대 1대 1로 운동에너지 나눠 가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A의 운동에너지는 현재 요거의 3분의 1이다. 그러면 A는 3분의 2 MGH 운동에너지 가지고 있는 게 C가 닿을 때고, 요때 속도가 V래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자, C는 이제 닿았고 C 바로 H 위에 B가 있을 거야, 맞지? 자, B는 여전히 떨어질 거야, H만큼. B가 C에 닿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C는 우리 물체계에서 제외고 지면에 닿았으니까 이제 C의 의미가 없다, 맞지? 자, B가 내려온 에너지 H만큼 잃었다, 맞지? 그러면 B 혼자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MGH 잃었다. 자,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도 전환이 될 텐데 개에 C는 개에서 제외됐으니까 전체 개는 A랑 B밖에 없다, 맞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 MGH 될 건데 요거를 절반씩 가져가는 게 A, B다 이거지. 그러면 이 중에서 A가 가져가는 거는 2분의 1 MGH 가져갈 거다. 자, 그러면 A가 원래 3분의 2 MGH 가지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C가 닿을 때, 그러면 B가 이제 닿을 때는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H에 추가로 2분의 1 MGH가 더해질 거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6분의 7 MGH다. 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비교하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 되니 묻는 거잖아. 그러면 3분의 2가 6분의 7 됐으니까 몇 배고 4분의 7배 되었다 이거죠. 자, 운동 에너지가 4분의 7배가 되면 속력은 2분의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7배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V였으니까 얘는 2분의 루트 7V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 36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A보다 B가 H 높은 상황이야.
자, 손을 놓으니까 이제 3M은 떨어지고 A는 올라가겠죠. 자, A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자, B는 이만큼 내려간다. 근데 당연히 두 물체는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요 거리는 서로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H만큼 B가 더 높았는데 반대로 3H만큼 A가 더 높아지려면 각각 똑같이 움직이니까 각각의 물체는 2H씩 움직이면 되겠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나에서 A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어차피 전체 운동인지를 구할 거야. 자, A와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을 보면 전체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맞지? 자, A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니? A는 올라갔거든, EH. 그럼 플러스 EmgH 올라갔고, 그 다음에 B는 내려왔는데 질량이 3m인데 EH 내려왔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 mgh 잃었다 이거지. 그러면 도합 전체 물체 개는 마이너스 4 mgh 잃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이어진다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플러스 4 mgh 증가했을 거다. 자, 그 중에서 A랑 B는 질량비대로 이 에너지를 나눠 먹는다, 맞지? 질량비가 1대 3이네. 그럼 우리가 궁금한 A는 그 중에서 4분의 1을 가져가니까 플러스 mgh, B는 플러스 3mgh. 이렇게 운동에너지를 나눠 가질 거다.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가 mgh인데 속력 물었으니까 A의 질량 2분의 1 mv제곱 해주면 V는 루트 2gh다. 그래서 답은 2번. 문제는 물체 개 문제다, 맞지? 질량이 3m인 A랑 질량이 m인 B가, 자, 처음에 잡고 있는 곳이 요곳이었어. 자,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같은 거리 같겠죠. B도 요만큼 가고 A도 요만큼 가면서 각각 위치 에너지가 변하고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물체 개 문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때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A 물체와 B 물체가 각각 포텐셜 에너지도 변하고 운동 에너지도 변할 거예요. 그러면 요 네 가지 항들이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맞지?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전체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0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질량이 M인 B는 EH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질량이 3M인 A는 H만큼 내려왔고. 자, 그러면 잃어버린 포텐셜 에너지는 쉽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쉽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 자, A는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m이 H 내려갔으니까 3mgH. 자, B는 올라갔네요. 플러스 M이 EH 올라갔으니까 2mgH.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두 개만 살펴봤을 때 얘들은 마이너스 mgh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두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다 더했을 때 플러스 mgh 되어야 0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운동 에너지는 둘 다 증가할 건데 그 물체 개 묶여 있는 두 물체는 어차피 속력이 같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 B는 질량 B가 결정한다 했잖아. 그러면 질량이 A가 3배 더 크니까 3대 1일 거다. 그러면 A가 전체의 4분의 3, 전체가 mgh니까 4분의 3mgh 증가할 거고 B는 4분의 1mgh 증가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봅시다. 기억. A는 B도 마찬가지, A도 마찬가지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맞죠? 니은 A의 평균 속력은,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일 거야. 자, 처음 속도는 어차피 0이었고 나중 속도는 운동 에너지가 4분의 3 mgh다, 맞죠? 그러면 4분의 3 mgh가 A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순간이 나중 순간이네. 2분의 1의 A의 질량은 3m V제곱. 그래서 V를 찾아보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1 GH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제 평균 속력이니까 최종, 어차피 처음이 정지니까 나중 속도만 그냥 절반 하면 되겠네. 그러면 평균 속도는 2분의 1의 루트 2분의 1 GH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게 니은은 아니다, 맞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의 증가량은 누가 더 크니?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3mgh, B의 운동의 증가량은 4분의 1 mgh. 그러면 당연히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 D 3번.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거 풀 때 지금 요 상황을 보면 총 네 가지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는 얘 뿐이다. 맞지?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뿐이다. 맞지? 그러면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가지고 모든 에너지 증가하는 에너지를 다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대화하면 0이니까. 근데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변화와 나머지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A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제일 크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답은 3번. 그림을 보니까 A, B가 실로 매달려서 B가 빗면에 있네. 빗면에 있는 B가 받는 중력 성분 때문에 이제 얘들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맞죠?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V가 되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 스몰 m짜리 B가 H만큼 내려갔고 A는 전혀 높이 변화가 없다. 맞죠? 그러면 A랑 B 비교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자,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스몰 m이 H만큼 내려갔으니까 요만큼 감소했고, 자,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량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mgh니까 운동 에너지도 플러스 mgh. 그러면 mgh를 질량 비대로 나눠 먹었다. 자, 근데 질량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눠 먹은 게 나와. 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B의 운동의 증가량이 몇 배다? 4배이다. 자,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h였잖아. 요게 이제 요거의 4분의 1만큼 운동이 증가됐으니까 B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mgh 증가했다 줬어요. 그러면 전체 mgh 중에서 B가 4분의 1, 그러면 A는 4분의 3. A가 B보다 3배 많이 운동 에너지 증가했네. 그 이유가 질량이 A가 B보다 3배 더 크니까. 그러면 A의 질량은 3m이다. 그렇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랑 같다.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요거였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4분의 1,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1 되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4분의 3 mgh 됐다. 그러면 얘를 둘이 같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H는 G분의 2V제곱이다. 그러면 우리 운동의식 세우면 돼. 자, 전체 운동 에너지가 mgh. 이게 전체 질량을 똑같이 V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러면 전체 질량이 M이랑 3M이니까 4M V제곱이다. 그렇지? 그래서 H는 나누어 주니까 G분의 2V제곱이다. 니은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라지 M은 2M이다. 틀렸죠? 3M이었죠. 답은 기니 3번. 지금 물체 A, B, C를 다 연결시켜 놓고 B랑 C는 뭐 H 높이 차이 난데, 자,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다 그러면 떨어지겠지. C 떨어지고 B는 올라가고 A는 오른쪽 가고. 자, 그래 놓고 이제 B와 C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C의 운동 에너지는 이제로다. 자, B랑 C랑 높이가 같아진다면은 C가 2분의 H 내려오면 B가 2분의 H 올라가고 A가 2분의 H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얘들 높이가 같아지겠네요. 자,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겠지. 감소량을 보니까, 자, A는 어차피 변화가 없고 B는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H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mgh 될 거고, 그 다음에 C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3m의 gh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전체로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 감소했다. 그러면 이 감소한 에너지가 운동이 지 넘어간다. A, B, C가 보니까 질량이 2대 1대 3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C의 운동 에너지니까. C의 운동 에너지는 C의 질량이 전체 질량에서 2분의 1이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mgh 중에서 운동 에너지로 C의 운동 에너지 가는 양이 2분의 1 mgh가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갖고 이제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B와 C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뭐랬어? B의 중력 포텐셜 증가량도 2분의 1 mgh였다. 맞죠? 그러면 C의 운동의 증가량과 같을 거니까 얘도 이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2m, 3m인 ABC 물체가 매달려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증가량은 E이다. 자, 일단 P에서 Q까지가 거리가 뭐 만약에 H라면 전부 다 이제 H만큼 올라간다 맞지? 얘 올라가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 H만큼 가고 C는 밑으로 H만큼 떨어진다. 자, A의 중력 포텐셜 증가량을 기준으로 E라고 했으니까 자, A는 질량이 M이다 맞지? 그러면 A 기준 중력 포텐셜 증가량은 플러스 mgh 증가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B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다 맞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자, C는 떨어지고 있네. 그럼 마이너스 2m이니까 2mgh 감소할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대로 자, 요 전체를 본다면 이게 안 되네. 자, 전체는 마이너스 mgh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게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질 거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도 플러스 mgh 될 거다 하고, 그 다음에 A, B, C의 질량이 잘 나와 있네. 이 질량비대로 이 운동 에너지 전체 운동 에너지를 나눠 먹을 거다. 그러면 A, B, C 질량비가 A가 M이고 나머지는 2M이네. 1대 2대 2니까 A는 그 중에 5분의 1이네. 플러스 5분의 1 mgh 운동의 변화로 가져갈 거고, 나머지 BC는 5분의 2씩 가져가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럼 뭐 문제 한번 보자. 수평인 직선면 위에 놓인 B가 PSQ까지 운동한 동안 지금 상황이다 맞지?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뭐랬을까?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우리가 5분의 2 mgh 구했네요. 그러면 mgh가 아니지, 잠깐만. A의 중력 포텐시 증가량 기준 mgh 요 증가량 기준이 2였으니까 얘는 5분의 2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1번. 40번. 그림가는 0초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2초일 때 A와 B를 연결된 실이 끊어졌다.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나에서 보니까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네. B 여기 있네. 그자. 자, 일단은 B의 속력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네요. 실이 끊어지고 나서부터 감소한다 볼 수 있겠죠. 2초일 때 실이 끊어지고, 자, A랑 B를 연결하는 실이 끊어졌는데 왜 B가 잘 가다가 감소하냐? 자, 끊어지고 나서 보니까 B는 C랑만 연결되어서 가속도가 이쪽으로 바뀔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그전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어 있었으니까 속력이 증가하다 감소했다 맞지? 그러면 A랑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B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속되고 있었다. A가 C보다 더 무거웠구나 알 수 있겠네요. 그런 말이 다 나와 있네 맞지? 요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가속도 크기가 다 나와 있네. 보자. B의 가속도는 처음에 2초에서 10 찍었으니까 5고, 두 번째 가속도도 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변하긴 했지만 가속도는 똑같이 5네요. 그러면 끊어지고 나서부터 우리가 체크해보면, 자, 끊어지고 나서는 C 질량을 우리가 모른다 맞지? 그러면 라지 M 두고, 자, B랑 C가 연결되었을 때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5가 되는 모습이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힘, 전체 질량 나눠서 가속도 찾으면 되겠네. 전체 힘은 C의 무게 라지 mg, 전체 질량은 C와 B의 질량 스몰 m과 라지 m. 요게 가속도 5를 만들었다. 그러면 5는 G를 쓰고 있으니까 2분의 1G로 나타내면 되겠네. 5가 2분의 1G니까. 그러면 정리해주면, 날리고 넘겨서 계산해주면 라지 m이 스몰 m이다. 그러면 C는 B와 질량이 같네 알 수 있고, 한 번 더 A가 이번에는 또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두면 A의 질량이 더 연결되었을 때 얘들은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또 5였다 이거지. 그러면 A가 C를 이겼다 맞지? A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또 본다면 C의 질량이 스몰 m이었으니까 C의 질량을 뺀 요 힘이 전체 힘, 전체 질량은 라지 m 하나랑 스몰 m 두 개, 요게 또 2분의 1G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날리고 계산해보면 라지 m은 4m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A 질량은 4배 되는 4m이다. 자, 그러면 기니디 보자. 자, 기억. C의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가속도는 반대가 된 거 맞아. 자, 근데 가속도가 반대가 됐다고 해서 운동 방향이 바로 반대가 되는 건 아니라 했지. 자, B의 속력이 증가하다가, 자, B의 속력만 봐도 C의 속력을 알 수 있는 이유가 B랑 C를 연결한 실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몸이다. 그쵸?
자, B의 속력이 감소하긴 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진 건 아니다 이거지. 뒤집어진 거는. 그래서 운동 방향을 서로 반대다 하면 틀렸다. 니은 질량은 A가 C의 4배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자, 바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3초일 때 더 감소했니 더 증가했니를 확인하면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확인해 보라는 소리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이런 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겠다 이거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어떤 힘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이다. 그것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그러면 비보존력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보존력은 유일하게 장력이다. 중력이 아닌 힘은 지금 장력밖에 작용을 안 하잖아, 그치? 그러면 C의 역학적 에너지 봤으니까 C 보자. 자, C는 장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 장력이 위로 작용한다 이거지. 자, 근데 C의 운동 방향도 여전히 위로였으니까 운동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면 장력은 플러스 1을 한다, 맞지? 그러면 장력이 플러스 1을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거지. 그러면 2초일 때보다 3초일 때 더 증가했다 했으니까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디 5번. 그림에서 보니까 자, A, B가 함께 매달려서 운동을 잘 하다가 A가 P에서 Q까지 가면 실이 끊어진다. Q로 지나는 동안 실이 끊어졌다. 자, 그 다음에 A는 혼자 이제 등가속 운동에서 R을 지나고 있다. 뭐 그 소리예요. 자, 그래 놓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이다.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요 이제 에너지 변화량은 힘으로 쓸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이제 A의 운동 에너지가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이다. 그러면 R을 지날 때가 운동 에너지가 4대 9면 속력은 2대 3이다, 맞지? 그러면 Q를 지날 때 속도 2V, R을 지날 때 속도가 3V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요 상황을 주는 거 보니까 자, 맨 처음에 P에서 정지고 Q에서 2V, R에서 3V. 근데 중간에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는 달라졌을 거야. 그래서 P에서 Q까지의 가속도랑 뭐 A1이라면 A1과 Q에서 R까지 가속도 A2는 다를 거다 이거지. 그럼 요 가속도의 비를 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가속도의 비는 결국 2L만큼 가속돼서 또는 L만큼 가속돼서 속도 제곱 변화량이 얼마가 되냐. 결국 이 문제야. 우리가 1-1에서 맨날 하던 거. 자, 어디서 정지. 어느 만큼 가속됐더니 속도 2V 가지게 됐다. 또 어느 만큼 가속됐더니 속도가 3V 됐다. 그러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2AS인데 이 속도 제곱 변화량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 비를 구해내자. 계속 이런 문제였어. 자,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의 비를 보니까 얘는 4V 제곱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5V 제곱이 증가했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이 4대 5네. 그러면 가속도와 가속된 구간의 거리 곱이 4대 5가 되면 된다. 근데 거리는 얘가 2L이고 얘가 L이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거리가 2대 1인데 가속도가 몇 대 몇이면 얘는 곱해서 4대 5가 되냐 이거지. 그럼 가속도의 비는 2대 5다 이거죠.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가 2였고 끊어지고 나면 가속도가 5구나. 자, 그러면 이제 A가 혼자 자기가 내려가려는 힘을 받으면 자, 이쪽이 A가 내려가려는 힘이다, 맞지? 이쪽으로 F를 받으면 반대 방향으로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가 2대 5니까 F가 A를 5 가속도 주는 놈이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 장력이 5분의 3F 생겼다. 그래서 A가 5분의 2F만 밖에 만들어줬으니까 가속도가 2였다 이거죠. 자, 그러면 B에도 5분의 3F 이제 이렇게 주게 될 건데 자, 문제에서 에너지 변화량 B를 줬잖아.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중력 포텐시 증가량 B를 줬어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가 받는 시그마 F. 얘가 한 일. 자, 그 다음에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가 받는 보존력. 얘가 한 일. 근데 한 일을 구한다는 건 결국 거리를 곱한다는 건데 둘 다 끊어지기 전까지 P에서 Q까지 2L만큼 일을 받았다 이거지.
그럼 거리는 어차피 같을 거니까 결국 여기서 에너지 변화량의 B를 주는 거는 힘의 B를 주는 것 같다 이죠. 그러면 포텐셜의 증가량이 5분의 4가 운동의 변화량이니까 얘들이 4대 5다. 그러면 이 힘 A의 합력과 B가 받는 보존력도 4대 5의 B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A가 받는 합력은 A가 내려가려는 5분의 2F 받는다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자 5분의 2F의 4분의 5배이다 맞죠? 그러면 B가 받는 보존력이 2분의 F. 근데 B는 보존력이라고는 중력 받는 거예요. 아 중력이 2분의 1F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량 B 찾아라 했으니까 아 B는 5분의 3F와 2분의 1F를 위아래로 받고 있네. 그러면 합력 보니까 위로 10분의 6이고 아래로 10분의 5니까 10분의 1F 받는다. 그럼 결국 합력 B가 질량 B잖아. 묶여 있을 때 합력은 질량 B로 나눠 먹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B가 10분의 1F, A는 5분의 2F는 10분의 4F다 맞지? 그러면 A가 B보다 합력을 4배로 받네. 그러면 질량이 4배구나. 그래서 A가 질량이 4배다. 답은 2번. 그림에서 물체 개의 문제인데 일단 C의 질량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평면 위에서 점 PQ를 차례로 통과한다. 자 일단 정지에서 출발하는 지점이 P 지점 아닌 것 같아. 자 P도 통과하고 Q도 통과하는 지점이에요. 자 일단 B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 그러면 2배다 했으니까 2배 먹여주고 P를 지날 때 속도 V로 지나고 Q를 지날 때 속도는 2V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PQ를 지나는 동안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 B를 줬어요. 4배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힘으로 바로 가는 게 편하다 이거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전부 다 C에 대해서 줬어요. 그러면 C가 받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C가 받는 중력 보존력 이 2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C가 받는 합력 요게 2를 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C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 무게 받고 MC니까 질량이 MCG만큼 받겠다 맞지? 자 이 중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인데 이게 운동의 증가량의 4배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단 합력은 여기서 아래쪽이 중력이 이겼을 거다. 그러면 이 시그마 F와 MCG가 같이 일을 했더니 차이가 4배 난대. 그럼 얘는 MCG, 얘가 받는 중력의 4분의 1이구나. 그러면 이 장력도 얘 4분의 3을 반대로 받았으니까 합력이 4분의 1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힘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질량이 mc인데 합력이 4분의 1 mcg니까 얘의 가속도는 나눠주면 되지. 질량으로 합력을 4분의 1g로 가속되겠다. 이거는 지금 모든 물체가 동일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끝났네. 자, 이 MC와 A를 반대편에 이렇게 매달았네. 그러면 우리 이제 힘과 운동 배울 때처럼 MCG, 얘는 MG. 근데 MCG가 MG보다 커서 이겼다. 그러면 MCG와 MG의 차이. 요게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은 M 2개니까 2M, MC 하나. 이렇게 가속시켰더니 가속도 얼마 만들었다? 4분의 1G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G 날리고 정리해주면 4MC-4M이 2M 플러스 MC. 그러면 3MC가 6M이니까 MC는 2M이구나. 그래서 답은 1번. 1번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해서 A를 잡고 있다가 A 질량은 M이다 했고, A와 C가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자 A와 B 사이의 실은 P이고 B와 C 사이의 거리는 EH다. 이 상태에서 출발했네요. 자 그림 나에서 보니까 A를 가만히 놓으니까 A는 올라가고 A가 올라간 모양새고 B랑 C는 내려간 모양새다 맞지? 그러면서 A랑 B가 같은 높이가 됐네. A랑 B는 원래 EH 차이 나고 있었는데 A가 같은 길이 B만큼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만났다. 그러면 각각은 H만큼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그 상태에서 가에서 나로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C가 A의 3배이다 이렇게 줬어요.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mv 제곱이다 맞지? 근데 이 세 물체가 뭐 실이 끊어지고 움직인 게 아니고 다 같이 움직였잖아. 그러면 V의 변화는 동일할 거다 이거지. 그럼 결국 속력이 동일한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이 C가 A의 3배다 하는 거는 C의 질량이 A의 3배다 하는 거하고 같다 이거지. 그러면 A의 질량을 M이라 했으니까 C의 질량은 우리가 3M이다 둘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서로 같다 이런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힘의 조건으로 갈 수 있으면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중력입니다. 중력, 보존력.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비보존력인 지금 이와 같은 물체 지문에서는 장력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받는 중력과 C가 받는 장력이 비교했는데 그 둘이가 같다 했으니까 얘들이 같다로 문제를 풀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A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러면 mg. C에 작용한 장력이 그러면 mg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C에 작용한 장력은 여기 있네. 요게 mg다 하는 걸 바로 우리가 구했다 이거지. 그러면 C는 밑으로 자기가 중력 3mg 받을 거니까 C는 밑으로 합력을 2mg 받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얼른 C의 가속도 구하고 그게 전체 가속도다. 그럼 C는 질량이 3m인데 2mg를 받고 있으니까 C의 가속도는 3분의 2g다. 근데 이 가속도는 전체가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 전체 가속도가 3분의 2g가 된다. 알겠죠? 그럼 B의 질량을 우리가 모르는데 가속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B의 질량을 모르니까 라지 M 두면 자, 전체 힘, 전체 질량 오른쪽이 더 무겁잖아. 그러면 오른쪽 힘에서 중력에서 왼쪽 중력 빼주면 라지 M 플러스 3M이 오른쪽 질량인데 왼쪽 질량인 M을 빼주면 요게 전체 힘이다 맞지? 그 다음에 전체 질량 다 더해서 4m까지 요게 가속도 3분의 2g 만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3m 플러스 6m은 2m 플러스 8m이다. 그러면 라지 m이 2m이구나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기억 A의 속력은 자, A는 그냥 등가속도 운동 한 거 다 맞지 전부 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으로 말고 운동 에너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운동 에너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부 다 H만큼 이동했어. A는 H 올라가고 B와 C는 H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자꾸 연습해보자. A, B, C는 어떻게 변했냐? A는 올라갔으니까 자기 질량의 mgh. 자, B랑 C는 내려갔어. 그러면 자기 질량이 B는 질량이 2m이다 구했다 맞지? 마이너스 2mgh. C는 마이너스 3mgh. 그러면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4mgh.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4mgh 증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A, B, C는 질량비로 나눠 먹더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A랑 B랑 C랑 질량비가 1대 2대 3이네. 그러면 전체 6분의 1을 A가 가져가고 그러면 3분의 2 mgh A가 가져가고 B는 전체의 3분의 1이네. 그러면 3분의 4 mgh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는 절반 2 mgh 가져가겠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A의 속력 물었으니까 우리 요걸로 답해주면 되겠네. A의 운동의 제곱이니까 는 2분의 1 A 질량의 V제곱. 그래서 정리해주면 V는 루트 3분의 4GH. 그래서 기억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 B의 질량이 2M 맞고 디귿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mg이다. P는 위의 줄이 장력이네. 자, 위의 줄의 장력은 A 보고 가지마. A는 아래로 mg 받고 그 다음에 위로 장력 T 받고 그러면 위로 T-mg라는 합력을 받는데 이게 M을 가속도 위로 가속도 3분의 2g 만들었다 맞지? 그러면 이 힘이 3분의 2mg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mg 넘겨서 더해주면 T는 3분의 5mg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A, B 물체가 같이 매달려서 운동하고 그림 나에서는 A랑 B 사이에 실이 끊어졌네. 그러면서 A는 또 근데 가속도가 같다 했어요. 묶여있을 때는 올라가는 가속도로 A가 이제 실이 끊어졌을 때는 내려가는 가속도로 근데 가속도 크기가 같다. 아 그러면 A가 받는 R자임은 크기는 변화가 없구나 방향만 바뀌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묶여서 A가 P에서 Q까지 올라갈 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1 mgd다 줬어요. 자 항상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변화량을 보면 얘는 비보존력이 한 1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P에서 Q까지 D 거리만큼 일을 했고 A가 받는 비보존력은 장력이다. 아 그러면 장력이 D만큼 일을 하니까 이만큼 일을 했구나. 그러면 거리 D에 3분의 1mg D 일하려면 3분의 1mg 장력 받고 거리 D만큼 일을 해서 3분의 1mgd 일을 했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3분의 1mg가 장력이다 이거지 장력. 자 그러면 A는 묶여있을 때 3분의 1mg 받는 거예요. A가 빗면이니까 빗면 방향 내려가려는 힘의 성분 중력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F라고 해보자. 그러면 A는 지금 어떤 힘을 받아서 올라가냐? 3분의 1 mg 마이너스 F를 받아서 올라간다 이거죠. 요때 가속도가 스몰 a였어. 자 실이 끊어지고 나면 A는 오로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 이 F를 받는 게 전부다 이거지. 그러면 이 F가 또 A를 가속도 스몰 a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 F의 크기랑 아까 받는 합력의 크기는 같다 될 수 있겠네. 그러면 F는 6분의 1 mg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6분의 1 mg로 결정이 났네. 자 그래놓고 이제 A가 받는 장력이 얘한테 전달된다 3분의 1 mg 볼까요? 그러면 B는 밑으로 mg 받을 거니까 B가 받는 R자임이 3분의 2 mg네. 그러면 B의 질량은 아니까 전체 가속도가 3분의 질량 m인 B가 3분의 2 mg 받았으니까 전체 가속도가 3분의 2g구나. 오케이 그러면 A는 질량이 얼마길래 3분의 1 mg 위로 장력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6분의 1 mg 받으면서 위로 6분의 1 mg 받았다 맞죠? 그러면 6분의 1 mg 받은 A가 가속도가 3분의 2g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질량 A의 질량에 3분의 2g 곱하면 이게 A가 받는 합력돼야 되네. 그래서 A의 질량을 계산해 보니까 4분의 1m입니다. 그래서 기니디 보니까 기억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이란 거는 여기서 3분의 2g로 D만큼 가속된 거네. 그럼 B도 뭐 구하지 뭐. 자 B는 운동 에너지가 궁금하니까 B가 받는 합력 B가 M인데 3분의 2 mg 받아서 가속도가 3분의 2g였잖아. 그러면 3분의 2 mg를 B도 마찬가지 D만큼 받았다. 그러면 3분의 2 mgd 2를 받았다. 그게 B의 운동 에너지죠.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 가속도는 3분의 2다 맞죠. 그 다음에 D은 A의 질량은 4분의 1입니다. 얘도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2D 4번. 그래서 A, B, C가 실로 연결돼서 함께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했어요. 자 B가 Q를 지날 때 속도를 V를 줬고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A의 중력 또 에너지 빌어주고 있네. A의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과 A의 운동의 증가량 빌어줬어.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얘는 A가 받는 비보존력이 한네. 그럼 A가 받는 보존력은 mg 중력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A의 운동의 증가량. 자 A의 운동의 증가량은 A가 받는 합력. 근데 이 mg가 한 일이 합력이 한 일이 4배라 했으니까 얘는 mg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A가 받는 합력이 바로 나와버렸어 문제에서. 그러면 가속도로 가는 거지. A가 4분의 1 mg 받고 있네 합력을. 근데 A는 질량이 m이니까 m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4분의 1g구나. 얘네들은 전체 이런 식으로 가속되는데 이 가속도가 4분의 1g구나. 그러면 C의 질량 우리가 모르는 거 보니까 C의 질량 빠르게 판단하자. C는 라지 M. 그러면 전체 힘 라지 M과 스몰 M이 겨루고 있네요. 전체 질량 라지 M에 2M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게 A 가속도 4분의 1g 됐다 이죠. 그래서 라지 M을 구해보니까 라지 M은 2M이다 이죠. 오케이, 그러면 라지 M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 조건이 B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3배다. 운동 에너지는 V 제곱에 비례했잖아. 그러면 3배다 했으니까 V는 루트 3배다 이거지. 그래서 Q에서 속력을 V 줬으니까 R에서 속력은 루트 3V다. 그리고 지금은 실이 끊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가 계속 똑같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PQ 길이가 뭔지 모르지만 요 길이 가속됐더니 0이 V제곱 만들었고, 그 다음에 QR 길이 가속됐더니 V제곱이 3V제곱 됐어. 그러면 V제곱의 변화량, 첫 번째 구간은 V제곱 주는 구간이고 두 번째 구간은 2V제곱 주는 구간인데 가속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거리가 1대2해야 된다. 근데 Q와 R 사이의 거리를 L이라 줬으니까 PQ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찾는 거 보자. B가 R을 지날 때 최종이네. R을 지날 때 C의 운동 에너지는 물었어요. 자, MGL 형태로 대답을 하래.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로 가지 뭐. 자, R을 지날 때 최종 얘들이 얼마 움직였어? 2분의 3일 움직였다 맞지? 그러면 A도 2분의 3일 올라갔을 거고 B도 2분의 3일 내려왔을 거다. 그러면 A는 포텐셜 에너지가 질량이 M이니까 2분의 3 mgl 증가했을 거고, C의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이 2m이니까 마이너스 3 mgl 감소했다. B는 어차피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2분의 3 mgl이다. 요게 결국은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다 이거지. 근데 그 중에서 C의 운동 에너지 궁금하다 했으니까 C는 전체 질량 4m 중에서 2m을 차지한다 이거죠. 2m. 그러면 전체 질량이 절반이구나. 그러면 에너지도 전체 에너지의 절반만 가져가겠네. 그러면 절반이니까 4분의 3 mgl이 C의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4분의 3 답은 1번. 자, 그림에서 보니까 질량이 서로 M으로 서로 같은 M이네. 두 물체 A, B를 그렇게 이제 도로에 연결해서 놓고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작용해서 당기고 있다. 자, D만큼 당겼대요. 근데 이때 가속도 A의 가속도는 어차피 다 공통이 되겠지. 가속도가 2분의 1g다. 자, 그럼 가속도 2분의 1g 되게 당겼대. 자, 가속도는 지금 F쪽이 이긴다 맞지? B의 무게 mg와 F가 싸워서 전체 힘 F-mg를 만들었겠네. 자, 그게 전체 질량 2m에 작용해서 가속도 2분의 1g를 만들었다. 요 상황이에요. 그럼 요거 풀어주면 2m 넘기자. mg가 F-mg니까 F는 2mg가 되는 상황이다.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가 D만큼 이동한 순간 A의 속력은,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합시다. 자, 요번에는 표로 한번 구해보자. 요게 이제 EMG다 우리가 알게 됐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표로 말고 그냥 A의 운동 에너지니까 그냥 바로 합력으로 구하자. 자, 요걸 좀 익숙하게 A가 왼쪽으로 EMG 받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장력을 받는 상황이다. 자, 근데 A가 질량이 M인데 이쪽으로 가속도를 우리가 쉽게 찾았으니까 2분의 1g. 그러면 2분의 1g로 가속되려면 얘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R자임을 2분의 1mg 밖에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장력은 2mg에서 장력 빼서 2분의 1mg 됐으니까 2분의 3mg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R자 힘이 한 일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했으니까 2분의 1mg, 요 R자 힘으로 D만큼 당겼으니까 R자 힘이 한 일은 2분의 1 mgd. 요게 지금 2분의 1 질량 m짜리 A 물체를 그 운동이 줬다 이거죠. 그러면 2분의 m 날리면 V는 루트 GD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니은 맞고, 디귿 A가 D만큼 운동한 동안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나 뭐 되는 상황이면 중력만 작용한 상황이면 그렇게 되는데 F 작용했죠. F 작용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한 게 아니고 증가할 거야, 그치? 그래서 틀렸다. 답은 니은 1번. 12번 그림은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해서 C를 잡고 정지시킨 상황이다.
자, C를 가만히 놓으면 B는 가속도의 크기 A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그리고 P를 끊으면 B는 가속도 크기 A로 다시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일단 C를 끊는 행위를 했는데 전혀 가속도의 크기에 변화가 없다, 맞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반대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일단 A, B, C 다 매달려 있을 때는 A가 뭐 질량이 가장 큰데 그냥 절벽으로 매달려 있다, 맞지? 나머지는 빗면이 있는데 그러면 A, B, C 일단 다 매달려 있을 때는 가속도가 A가 떨어지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A였겠네. 자, 그러면 이제 P를 끊고 나면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된다 했으니까 BC의 가속도는 이쪽으로 A가 되는 모습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얘들의 뭐 빗면 상황을 정리해 주자 이거예요. 자, 일단은 B랑 C는 질량이 3m입니다, 맞지? 전체 3m 가속도 A가 돼야 되니까 B가 내려가려는 힘을 뭐 F1, C가 내려가려는 힘을 F2라고 하죠. 그러면 F2가 이겼네, 맞지? 그러면 F2 F1이 전체 힘인데 이게 전체 질량 3M을 가속도 A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다 같이 있을 때는 A의 무게 3mg가 추가되겠다, 맞죠? 그리고 이쪽이 이겼네. 그러면 3mg와 F1이 더해서 왼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고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빼주면 이게 전체 힘인데 이게 전체 질량이 총 6m을 가속도 또 A로 만들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 거 이제 넣어줘서 계산을 해보니까 F2-F1이 밑에 있네, 맞지? 그러면 다 같이 더하자. 3mg 두 식을 더하면 좌변은 3mg 되고 우변은 9ma. 그래서 A가 3분의 1g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기억 보면 기억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P를 끊기 전과 끊은 후보다 크다. 자, Q가 당기는 장력이야. 자, C를 보면 좀 편하겠다 이거지. 자, C는 F2 밑으로 받고 있었잖아. 자, 근데 P가 끊어지기 전에는 C는 위로 가속되고 있었고 C를 끊으니까 C는 밑으로 가속이 된다. 어차피 장력과 F2가 싸워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장력이 이기는 상황이 P가 끊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P가 끊어지고 나면 밑으로 가속이 되니까 F2가 장력을 이기네. 그러면 F2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 장력이 더 작아졌다 볼 수 있다, 맞지? 그러면 P를 끊기 전이 P를 끊는 후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P를 끊기 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와 C의 운동의 증가량의 합보다 크다.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자, 그 다음에 B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도 있고 C도 있고 요거 둘이 비교하래.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합력으로 비교하지 뭐. 자,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가 받는 중력 때문에 그러면 3mg가 하네. 자, 그 다음에 B의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B가 받는 합력. B가 받는 합력은 얘가 가속도 A로 가고 있었으니까 질량 M이 가속도 A로 가고 있었으니까 B가 받는 합력은 MA. 그 다음에 C가 받는 합력도 EM이 가속도 A로 가고 있었으니까 EMA. 이거 둘의 합이 누가 더 큰지 보는 거네. 그러면 얘는 3MA고 A가 3분의 1G였으니까 mg가 된다. 그러면 3mg라 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운동량의 합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죠. 답은 5번. 그래서 보니까 P에서 정지해 있던 A를 3mg의 힘을 잡아당겨서 P에서 Q까지만 잡아당기고 Q에서는 이제 3mg를 주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R 가서 정지하였다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 일단 문제에서 질량 너무 잘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힘의 크기도 3mg 잘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 뭐 거리 이런 게 다 잘 나올 거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묻는 게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각 구간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결국 B가 받는 비보존력, 지금은 장력이다, 맞지? 이 장력이 한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힘과 거리만 알면 장력이 한 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가봅시다. 자, 일단은 A를 3mg로 잡아당기면 B가 내려가려는 힘, 왜 이거 mg가 있잖아. 그러면 전체 힘이 2mg고 전체 질량이 2m이네. 그러면 일단 당길 때 가속도는 g네요.
그러면 가속도 G로 여기 말고 여기 하자. P에서 Q 사이에서는 A는 가속도 G로 가속되었다 이거지. 자, 삼형지를 이제 놓을 거야. 자, 삼형지 주지 않으면 전체 힘은 B의 무게 mg밖에 없다 맞지? 그러면 전체 무게 힘 mg에서 전체 질량 2m이니까 가속도가 2분의 1지고. 자, 삼형지 안 주니까 가속도 방향은 뒤집어졌겠지. A는 느려질 거다. 그러면 요게 2분의 1지로 느려졌다 이지. 자, 그러면 가속도 g로 가속이 됐다가 어떤 속도 v를 가지게 됐겠지. 그러면 정지에서 v니까 속도 제곱 증가량 v 제곱 줬을 거야. 자, v를 다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속도 제곱을 마이너스 v 제곱 감소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길이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같았으면 똑같은 길이만 필요했을 건데 가속도가 절반 됐다. 그러면 2AS에서 가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같은 속도 제곱 변화량을 만들기 위해서 거리는 2배 필요하겠죠. 그럼 PQ 길이가 S라면 QR 길이는 2S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 그러면 이제 거리비 잘 찾았고 우리는 장력비만 찾으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일단 가속도를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자, 끊어지기 전에는 힘을 줄 때는 B가 가속도 G로 올라가네. 그러면 B는 질량이 M이니까 mg밖에 만들어줘야 되네. 그러면 장력이 2mg. 그러면 P에서 Q까지 B에 작용하는 장력이 한 일은 장력이 2mg로 길이 S 동안 일을 했다. 2mgs 일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장력이 한 일의 양은 장력부터 구하면 자, 이제 Q에서 R까지는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g 됐다 맞지? 그러면 mg에 밑으로 2분의 1mg 밖에 만들어줘야 되니까 위로 장력도 2분의 1mg로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2분의 1mg의 힘으로 거리는 2s 잡아당겼다. 요게 장력이 한 1이자 B의 역학제한지 변화량이다 맞지? 그러면 2mgs랑 mgs네. B는 2대 1이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 1번. 보니까 물체 A에 10N, F 10N 작용하니까 얘가 그 자리에서 정지해 있다. 오케이, 그러면 B의 무게랑 10N이 비겼다 소리네. 그러면 B의 무게가 10N, B는 1kg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부터는 F를 이제 조정을 했네요. 30N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F를 30N을 줘서 P에서 Q점까지 0.4m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F를 주지 않는데. 자, 그래서 이제 P에서 Q까지 당기는 동안 보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요 조건에서 이제 힘으로 갑니다.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가 받는 중력, 지금 중력은 10N이야 맞지?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B가 받는 합력. 항상 물체가 있으면 위로 장력, 지금 장력, 밑으로 중력. 장력과 중력의 차이, 합력. 자, 근데 운동 에너지 변화를 보려면 이 합력을 보는 거고. 우리가 많이 했잖아, 그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보려면 이 중력을 본다, 그지? 그게 지금 2대 1이다 했으니까 힘이 2대 1이다 사용하면 얘는 5N이 자기 합력이구나. 그러면 장력이 10N이면서 얘한테 10N 아니고 15N. 15N이면서 B가 합력을 5N 밖에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A 질량을 여기서 찾아봅시다. 자, A 질량은 합력으로 한번 가볼게. 30N F고 10N B 무게니까 전체 힘은 20N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이 전체 20N을 A, B가 질량 B로 R자임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근데 그 중에서 B가 얼마 먹고 있다? 5N 먹고 있다. 그러면 A는 15N 먹을 거고 A랑 B가 3대 1로 R자임을 나눠 먹는 이유가 A가 3배 더 크니까 질량이. 그래서 A는 3kg이다. 요까지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를 Q점 이후에서는 주지 않아. 자, 그랬더니 A가 다시 P점을 지나는 순간 왜 다시 P점을 지나겠노? 자, 일단은 Q까지 A는 오른쪽으로 가고 B는 올라갔을 거야. 그 다음부터 힘을 안 주잖아. 그러면 F를 안 주면 중력밖에 안 받는다. 비중력밖에. 그치? 그러면 얘들은 다시 느려지다가 0을 찍고 다시 돌아와서
P까지 지나가게 될 거다 이거지. 그럼 이때 P를 지날 때 얘가 운동에너지가 얼마니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운동에너지 일단 한번 찾아보고, 자, Q점까지는 열심히 잘 당겼어. 그러면 Q점까지 당겼을 때 운동에너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F로 얘한테 결국 A의 운동에너지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는 A의 운동에너지를 F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합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A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합력을 받고 있냐면 F 30N, 그 다음에 장력 15N.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15N이라는 합력을 받고 있다 이거지. 자, 이 합력으로 얘는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될 건데, 합력으로 총 0.4m 이동했으니까 요거들이 곱해주면 6줄. 그러면 현재 A는 6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자, 어차피 힘 안 주고 나면 또 등가속도,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지만 등가속도 운동에서 다시 돌아오겠다 맞지? 그러면 반환점에 있는 다시 돌아오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얘 속도는 크기는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한 상태로 돌아올 거다. 요걸 우리 많이 했었잖아. 자, 그러면 A는 다시 Q점에 도달했을 때 얘의 운동 에너지 6줄은 여전히 왼쪽 번에 운동하겠지만 운동 에너지는 6줄인 상황이다. 똑같을 거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얘가 Q를 지나서 P점으로 돌아갈 때까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단순한 물체 계다 맞지? 자, 물체 A 매달려 있고 A랑 B가 이렇게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 맞지? 그 상황에서 0.4m A가 왼쪽으로, 그럼 B도 0.4m 떨어지는 상황. 이러면서 A가 운동 에너지 얼마나 더 증가하냐, 요것만 구하면 끝이다 맞지? 그러면 B에 0.4m 떨어져서 잃어버리는 위치 에너지가 A랑 B에게 질량 비대로 운동 에너지로 나누어질 거다 이거죠. 그럼 B가 얼마나 잃어버리냐? B 1kg이라 했으니까 M에 G에 H 0.4m, 그래서 4줄. 자, B가 잃어버리는 포텐셜 에너지가 4줄인데 그 중에서 A가 가져가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 비대로 3대1로 나누어서 가져갈 거다. 그러면 A가 추가로 가져가는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가 3줄이다. 뭐 원래 6줄 있었는데 추가로 3줄이니까 얘는 9줄이 되어 있겠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보니까 물체 AB가 실로 연결돼서 P점에서 가만히 놨대. 처음이 여긴가 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무게 때문에 가속이 됐겠죠. 자, P에서 Q까지 가속이 되었고, Q 지점부터는 F라는 미지의 힘을 줘서 잡아 당겼대. 그랬더니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면서, F가 제법 큰가 봐. 속도가 느려지면서 R점에서 최종 다시 한번 정지. 이런 상황이 됐네요. 자, 그래 놓고 주고 있는 게 Q에서 R까지 상황. Q에서 R까지 상황에서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갖다 줬어요. 자, 그러면 요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보자.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같다.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A가 받는 합력,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B가 받는 중력, B는 질량이 EM이네. 그러면 EMG. 얘들 둘이가 같다는 얘기다 맞지? 그러면 A가 R자임 EMG 받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A는 지금 느려지고 있잖아. 그러면 왼쪽으로 R자임을 받을 거고 그게 EMG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속도 바로 가죠. 뭐. F가 작용할 때 A가 질량이 M인데 EMG 받으니까 가속도가 2G구나. 자, 그러면 전체 힘은 F가 이겼죠. EMG보다, B의 무게보다. 그러면 전체 힘은 F-EMG. 전체 질량은 3M. 요랬더니 가속도가 얼마 만들어졌다? 2G 만들어졌다 소리죠. F가 8mg구나.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구간은 또 약간 크게 보면 그 상황 같다 이거지. 자, A 물체를 볼 거야. 수평면에서 A 운동. 자, P점에서 정지로 출발했어. 마지막 최종 R점도 정지야. 자, 근데 Q점까지 P에서 Q와 Q에서 R까지는 가속도가 다른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Q에서 R까지는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2G 작용했다 이거지. 자, P에서 Q까지도 쉬워. P에서 Q까지는 어차피 F를 안 줬으니까 B의 힘, 무게, EMG가 전부야. 그리고 전체 질량은 3M. 그러면 가속도는 3분의 2G로 가속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3분의 2G로 가속이 되내고 2G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시켜서 다시 한번 정지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 Q점을 지날 때 속도가 V라면 상황이 또 P에서 Q까지는 속도 제곱을 V제곱 증가시키는 상황이고, Q에서 R까지는 그 속도 제곱을 다시 한번 감소시켜서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속도 제곱 변화량이 똑같은데 가속도가 3분의 2g였다가 2g가 됐어. 가속도의 비가 1대 3이야. 3배 더 크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가 3배 더 큰 구간은 구간의 길이가 3분의 1이면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같은 V제곱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PQ 길이가 3S면 QR 길이는 그거 3분의 1인 S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한번 보자. 기어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A와 B의 운동의 증가량의 합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이 B에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황이 P에서 Q 상황이잖아. 그러면 P에서 Q까지 A는 어차피 수평면이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B 혼자 위치 에너지 잃어버릴 건데 이 잃어버린 에너지가 A, B의 운동 에너지로 같다 이 소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이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F는 파렴치였다 맞지? 그 다음에 D가 P에서 R까지 거리 구하란다. 자, 전체 시간 P에서 R까지 전체 시간이 T예요. 자, 그러면 이제 T를 구분만 지어주면 되겠네. 자, P에서 Q까지랑 Q에서 R까지 시간을 좀 구분을 할 건데, 자, 결국은 이렇게 한번 보지 뭐. 요거는 정지에서 V 찍는 게 P에서 Q고, V에서 정지 찍는 게 다시 또 Q에서 R이야. 그러면 각 구간은 어차피 평균 속도가 같다 이거지.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같은데 3S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PQ 시간, S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QR 시간이면 PQ가 QR보다 3배 더 많이 걸렸다. 전체 시간이 T라 했으니까 PQ 시간이 3배 더 많으면 4분의 3T 걸렸고 QR에서는 4분의 1T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요 속도만 구하면 V만 구하면 끝나겠네. 그러면 가속도 3분의 2G로 4분의 3T 가속도에서 가지게 된 속도네. 그러면 3분의 2G 곱하기 4분의 3T.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GT. 요게 V입니다. 그러면 전체 QR 거리만 구해서 전체 거리 4S니까 4배 해주지 뭐. 그러면 QR 거리는 V에서 정지니까 절반 4분의 1 GT가 평균 속도고 요걸로 4분의 1T라는 시간 동안 갔네. 그러면 16분의 1 GT 제곱이 S고 그거의 4배네. 그러면 전체 PR 거리는 4분의 1 GT 제곱이다.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 3번 기니